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부모에게 해로운 관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의 앞서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영상을 거의 매일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횟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시간을 좀 늘릴 겁니다. 왜 줄여야 되냐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횟수를 올해부터 좀 줄이고 그 대신 퀄리티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주를 봐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사주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관상학 공부 한 가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주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틈틈이 또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상학 공부하고 제가 주역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상의 횟수가 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해로운 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인증이 왼쪽으로 기울면 아버지에게 손상이 되고 오른쪽으로 편벽되게 기울면 어머니에게 손상이 된다. 부모에게 해로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나옵니다.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을 딱 그린다 그러면 이쪽을 왼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을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은 양입니다. 오른쪽은 음이고요. 이것은 음양의 이치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학, 역술은 기본이 이 음양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중이 이렇게 인중이 있는데 이게 흰 게 왼쪽으로 흰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흰 사람이 있고 물론 똑바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길면 아버지에게 손상이 되고 오른쪽으로 편벽되게 길면 어머니에게 손상이 된다. 양은 부모로 따진다 그러면 아버지입니다. 음은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인중이 왼쪽으로 휘게 되면 아버지에게 손상이 되고 오른쪽으로 휘면 어머니에게 손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중은 똑바로 돼야 되죠. 반듯하게 된 게 인중이 좋은 인중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것이 그게 일반적인 인중의 모습입니다. 물론 인중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중은 도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물줄기죠. 물이 잘 흐르려고 그러면 깊이가 있어야 되죠. 이와 같은 이치에서 인중은 좀 깊어야된다고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 부위가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을 때 얼굴이 좀 틀어진 분들이 계시죠? 이마 부위가 끼어지고 노출되면 아버지에게 해롭고 여기 공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공궁 부위가 끼어지고 노출되면 먼저 어머니에게 해롭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마는 하늘에 해당되는 거죠. 턱은 땅에 해당됩니다.
지각이죠. 그러면 이 하늘은 여기서 주역이 나옵니다. 주역에 보면 하늘은 건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곤이라고 했고요. 이 건은 굳세고 강건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 땅 곤은 부드러운 것이죠. 이마 부위가 이마니까 하늘이죠. 또 이 하늘은 아버지입니다. 땅은 어머니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어머니에 비유하죠. 왜 어머니에 비유하냐면 땅은 초목을 생육하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마가 끼어지고 노출되면 아버지에게 해롭고, 이 곤궁이 아까 말씀드렸죠. 곤궁은 이 땅이죠. 곤궁 부위가 끼어지고 노출되면 먼저 어머니에게 해롭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상법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왼쪽이 무거운 듯 걸어가면 아버지에게, 오른쪽이 무거운 듯 걸어가면 어머니에게 형극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 사람은 걸을 때 반듯하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걸음걸이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께서도 걸어가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천차만별입니다. 걸을 때 반듯하게 걷는 게 그게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왼쪽이 무거운 듯 걸어가면 이렇게 기울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른쪽이 무거운 듯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걸어간다는 거죠. 이러면 부모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이 왼쪽은 역시 아버지고 오른쪽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반듯하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상은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씨, 목소리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수상, 족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학을 얼굴의 한 부위만을 보고 평가하게 되면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전체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산이 있다 그러면 산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산에 있는 돌, 나무, 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눈썹이 너무 진해서 눈을 꽉 누르는 것 같으면 부모에게 형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있고 눈썹이 있는데 이 눈썹이 짙고 두텁습니다. 그리고 이 전태궁이 좁고요. 마치 눈 위에 돌이 하나 얹어놓은 듯한 그런 눈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썹은 부모에게 형극이, 부모에게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왼쪽 눈에 흰빛이 나타나면 아버지에게 해롭고 오른쪽 눈에 흰빛이 많으면 어머니에게 해롭다. 이 역시 왼쪽은 양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른쪽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음입니다. 이 흰빛이 눈에서 많이 차지하게 되면 좋은 눈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흑백이 분명하다. 흑백이 분명하되 흰빛이 많으면
흰빛은 살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을 나눈다면 이 가을이 흰색입니다. 늦가을 되면 이 날씨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죠. 을씨년스럽죠. 그리고 나무에 있는 잎사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흰 빛이 눈에 많게 되면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눈은 아버지, 오른쪽 눈은 어머니.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해로운 관상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